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8월 주행거리 1000km를 넘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내놓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마친 배터리를 장착하면 전기차 성능이 향상돼 비아디의 글로벌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중동 확전 우려까지 더해지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90달러 선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올여름 95달러 선을 돌파한 후 연말까지 세 자릿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1.06%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하면서 85,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8일 이후 3년 만에 최고가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1% 넘는 강한 탄력 보여줬는데요.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듯이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또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도 투자연구소 강범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나 우리 시장 기승전 반도체였는데요. YC캠을 필두로 유리기판 쪽도 강했고요. 반도체 재료 부품, 소부장 쪽도 강했고요. 또 HBM 쪽도 탄력 받아갔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 포함해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계속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럴 때 반도체 못 잡으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만 반도체 못 잡으신 분들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장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은 또 하나의 국민 주식이죠. 사실 또 하나의 국민 주식인 카카오가 장중에 5만 원 선은 붕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수급도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탄력 있는 반등은 사실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이런 점 유의해서 이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광풍이 저는 좀 쉬어가면서 결국에 전고점을 뚫으러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지금 흐름을 보면은 아주 좀 가파르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특히 이 시간 뒤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니까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CCR 그러니까 아마케가 4월 5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학회 발표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그런 병용 효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갖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약바이오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제가 이 스튜디오 오기 전에 나온 뉴스였죠.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른 수혜주가 어떤 섹터가 될 건지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흐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계속 막 뭐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이 사요. 이게 조금 놀라운 점은 개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따 삼성전자 달아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한번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미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또성전자 쪽이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 또도체 쪽이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사실 수급을 체크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냥 반도체가 다 쓸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거의 다 쓸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개인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있었지만 금액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점은 아니었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IT 종합 쪽이 다 쓸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를 하시는 게 맞고 단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를 하시는 게 맞아요. 반도체를 하시는 게 맞고 어쨌거나 들어온 자금이 있기 때문에 나갈 때 어느 정도 시세가 조금이라도 나오기 마련이니까 반도체를 하시는 게 맞고 아니야 나는 크게 한방 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섹터를 한번 유망한 섹터를 찾으셔가지고 지금 올라 있기 전에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과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급 역시 반도체와 IT 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 5일은 드디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더하면서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삼성전자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까요?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진짜 화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 시작하면 3번지일은 삼성전자 사고 시작하시거든요. 삼성전자 사고 시작을 하시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근데 개인의 매수세가 나가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거의 우리의 흐름은 어땠는지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수급 흐름은 어땠는지 그걸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제가 진짜 이 얘기하면 기분이 엄청 나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 언제 팔어? 저는 개인 매수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때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따 후에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외인하고 기관하고 개인하고 여러 가지 금융투자하고 뭐 기타 법인도 있고 이렇게 서로 물량 받아주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주가 끌어올리는 거는 외인하고 기관이거든요. 반대로 거래량 터지면서 개인 매수세가 몰릴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거래량이 엄청나 있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은 아무리 지금 수급이 원활하게 수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힘들어요. 그때 거래량 터진 게 엄청나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매도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자 여기 거래량 보시면 고점 거래량이 제가 엄청나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주봉인데 이때 거래량이 거의 사상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거의 바닥주 주워 드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외인 기관 팬데믹 때인데 이때는 외인 기관 개인 할 거 없이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던 시절이고 반대로 이 고점 같은 경우는 슬프게도 개인이 다 떠났습니다. 거의 개인이 고점 물량을 거의 다 떠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때 거래량이 거의 저점 매수 못지않게 터졌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고점 근처에서 물린 물량이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차트 보시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주봉이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자, 여기서 파동의 시작이 이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더 높은 구간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파동의 시작이. 높은 구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존 고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예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10만 전자 돌파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시면 수급을 보시게 되시면 진짜 개인들 매도세가 엄청나요. 이 지금 막 이런 날은 거의 2천만 주씩을 두 날을 던졌는 거를 자, 외인이 다 받아갔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다 받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럼 지금은 개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냐? 사실 그렇게 크게 아까도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큰 기관들이나 투자 기관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상승은 좀 더 이어지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시면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유가증권은 가장 돈 버는 방법이 이 어떤 거냐? 자, 쌀 때 사서 자, 비쌀 때 팔면 됩니다. 비쌀 때 팔면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기존 고점, 전고점 찍을 때 96,800원 찍을 때 수급입니다. 자, 고점에서 개인 수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반대로 하셨어요. 지난 시즌에는 반대로 하셨어요. 여기서 매수세가 전부 다 메인 기관 물량 개인이 다 뺏어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주가 그냥 그대로 내려가죠. 여러분들 진짜 당부드릴게요. 제가 괜히 고점에서 사라고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거래량 터져가지고 개인이 2천만 주씩 받아버리니까 주가 내려앉잖아요. 자, 삼성전자 매도 타이밍 어떻게 본다? 수급 체크하시다가 거래량 터지는데 개인 물량 들어온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은 됩니다. 자, 이거를 시청하신 분들은 우리가 한 번 당했던 거를 또 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또 한 번 한다 우리가? 그러면은 노답입니다, 정말. 그럼 반도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급의 흐름에 따라 외인이 던질 때 이걸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은 꼭 외인이 던질 때 같이 던져서 나오시고 그리고 그 전에 좀 더 큰 수익을 보고 싶다. 자, 지난 반도체 광풍 때 생각을 해보면은 소형주의 상승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SFA 반도체 뭐 옛날에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이 소형주 위주의 반도체가 사실 상승이 엄청났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다게 막 엄청나게 치고 나가는 소형 반도체주들이었고 유리기판 갔다가 HBM 갔다가 이렇게 순환 돌고 있거든요. 순환 돌고 있으니까 자, 그런 반도체 밑에 떨어지는 종목들 있죠. 소형주 위주로 공략해서 짧게 이거 하나 먹었다가 저거 하나 먹었다가 이렇게 한번 돌아가시는 게 굉장히 투자 전략에 유효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진짜 10만 전자, 11만 전자 가냐 마냐 할 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개인이 삼성전자로 수익을 못 봤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수익 보시지만 기존에 샀던 물량은 지금 외인이 수익 실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 물량도 소화를 하고 수익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나냐? 자, 버스에 미련을 두시니까 그래요. 삼성전자 먹고 나오고 딱 보는데 내가 한 8만 원쯤에 팔았는데 뭐야 얘 더 가. 야, 막 뉴스에서는 10만 전자 간다 그러고 막 12만 전자, 13만 전자 얘기 나오고 자, 그럴 때 들어가니까 고점에서 물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내가 수익을 먹고 나온 종목이 또 간다고 다시 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모든 투자자들이 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삼성전자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매수해볼 만한 섹터는 없을까요? 4월 투자 섹터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요것도 말씀을 드리면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요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4월장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연준에서는 6월부터 차차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이제 북녘에 계신 분들이 막 포 쏘고 이러면은 또 그것도 이 부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대만도 문제가 슬슬 조금씩 나오는 중이고 그리고 중동은 여전히 불안하고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전쟁 발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코인도 불장이라는 게 사실 자금의 유동성의 문제가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 강세장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이런 불안함들이 코인으로 연결돼서 코인이 좀 화랑장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내장은 약간 지루한 약행 보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되게 안 좋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그 사이에서 좋은 걸 우리가 주워 먹어야 되는데 주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주워 먹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코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코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상승을 보면 코인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큰 상승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짧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날 개인 수급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잘 잡아놓고 진짜 알찬 놈으로 잘 잡아놓는다고 하면은 자, 이런 횡보장에서도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도 선호하는 섹터고 개인들이 야, 이거 간다. 오늘 반도체 소형주들이 왜 갈랑말랑 잡았겠어요? 하도 당하니까 그런 겁니다. 갈랑말랑 품졌다가 이거 얼마나 안 가겠지. 야, 이거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자꾸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개인들이 돈이 안 들어가는 건데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정말 다른 분야입니다. 이건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원하게 보내버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섹터입니다. 뭐 예전에 최근에 몸의 약품 같은 경우도 사실 별테만은 아닌데 이렇게 단기간에 40몇 프로, 50몇 프로 급등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은 실감을 하실 거예요. 하기 이유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제가 왜 국제정세가 될수록 코인장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이거 심의가 이 자금 세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은 코인이 일시적인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맞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하기 이후로 우리가 4월 한 달은 집중 공략해야 될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4월 투자 섹터는 제약바이오 짚어주셨는데 혼자서 매매하시려면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전문가님의 강타자 기법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를 위한 매매 습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냥 저는 교화를 오늘로써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무조건 손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만의 단타 기법을 이렇게 잡는 거를 이제 3액션으로 해가지고 해드릴 건데 그래도 제가 단타 치지 말고 진짜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자 해도 교화될 한 분을 위해 오늘 제가 강조를 드리자면은 자, 꿈짝기보다는 습관을 고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습관을 바꾸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습관을 바꾸시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꾸면 되냐? 자, 매매 횟수 줄이는 겁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을 집중감 있게 투자를 하시고요. 한 종목 먹었을 때 그래도 10% 이상, 15% 이상, 20%는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증으로 제가 막 이렇게 종목 몇 개 떴다고 소개할 때 10% 미만은 소개도 안 드리죠. 저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부끄럽잖아요. 뭐 6, 7%가 물론 이게 되게 천한 게 아니지만 6, 7%도 대단한 수익이에요. 수익이지만 제가 그런 것들 굳이
안 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리뷰를 드려가지고 종목의 수익이 이 정도가 났다 함으로써 자 이렇게도 우리가 안정적이게 먹을 수 있다라는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 횟수를 줄여가지고요. 우리가 작은 종목, 여러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에 집중감 있는 수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고치셔야 됩니다. 아까 수급 보이셨죠? 삼성전자 보이셨죠? 이게 우리가 자꾸 받아주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개인들은 급등하는 거 좋아하고 올라갈 때 추세 탈 때 좋아해. 그러면은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밑에서 산 사람들은 자 그때 팔고 나가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급등주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주니까 자꾸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털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같은 종목에 있다라면 동지가 아닙니다. 적이에요. 그 사람은 적입니다. 그 사람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약아져야 됩니다. 약아지려면은 자 급등주 올라타는 것만 덜 해도 여러분들 승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자 기다리는 뭐 배우기 오늘도 이제 뭐 히든 종목 뭐 게임주 그거 한 4% 5% 빠졌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설명을 해드리는데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이 제가 그때 기타 법인 창구가 계속 산다. 근데 4% 5% 빠져도 계속 사거든요. 그 창구는. 자 개인은 반대로 빠져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개인이 빠지고 조금 떨어지고 소외돼 있더라도 그때 모으면은 자 개인이 달라붙을 때 팔면은 분명히 수익 볼 수 있는 찬스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는 보시면서 자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돼요. 제가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왜 기다리는지 알고 있으면서 기다리면은 그 주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식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운 좋아가지고 2, 30억 벌면 주식 그만 날 거 아니시잖아요. 그때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기다리는 법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라 이거예요. 자, 저도 또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2% 3% 오르면 파냐고 물어봅니까 그거를? 제가 목표가를 이렇게 드렸다고 치면은 거기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2% 3%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간 것 중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0% 미만으로 간 것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자랑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걸로 자랑해버리면은 6, 7% 먹어도 맞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하시려고 하면은 자 집중감 있게 20%, 30%, 50%도 먹어보고 200%도 먹어볼 수 있는 목표를 한번 가져보시고 쭉 한번 밀고 나가보세요. 주식이 몇 배 더 즐겁고 몇 배 더 늘 겁니다. 아시겠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전략 정말 제대로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반드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달부터 짚어주셨던 종목들 그 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전문가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랑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또 10% 미만 가는 거는 안 하는데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내가 줬는데. 해주셔야죠. 예, 했는데 자랑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N자 파동 제가 교육하는 날, N자 파동 교육해드린 날 현대임스 이거 좋다고 N자 파동으로 갈 것 같다고 추천을 드렸고 요거 2거래일 만에 추천한 지 2거래일 만에 플러스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냥 드렸던 종목들이 4월 1일 것도 수익이 나왔고 4월 2일 날 추천드린 것도 수익이 나왔고 3월 27일, 3월 28일 드린 거 다 나왔거든요. 수익이. 한번 계속 보시죠.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샛별형으로 캔들 복습하면서 제가 하나팬이라서 추천드린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윗꼬리가 너무 심했어. 진짜 너무 심해서 수익을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다시 본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샛별형 차트 설명을 드렸고 자 이 거래일 만에 자 10% 이상 상승을 했다.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샛별형 차트 이렇게 매매하실 때 꼭 알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보시게 되시면 이거 괜찮죠? 이거는 근데 이구산업 종목은요. 이구산업 종목은 안 사신 분들은 내 방송을 보고도 안 사셨다. 그런 후회를 이거는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그때 세이브존 INC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PBR, 밸류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될 때 그때 한번 사보셔라 추천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 급하니까 단기 이거 진짜 좋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강조까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4월 2일 날 이구산업 이 거래일 만에 자, 오늘 슈팅 나와서 플러스 18% 이상 상승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복습 한번 해보자면 여기 하나, 둘, 셋 뭐 있죠? 교육해드렸던 적산병 차트가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적산병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게 펜트론 종목이거든요. 자, 그거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자, 5% 올랐어요. 그것도 오늘. 근데 뭐 이거 전문가가 명색이 전문가인데 제가 이거 갖고 자랑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펜트론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해당 종목이 진짜 수익이 터졌죠. 3월 28일 날 유리기판 관련주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뜨기 전에 드렸고 상승하고 나서 드린 게 아니고요. 3월 28일 날 유리기판 관련주로 상승 있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요거 오후 거래일 만에 무려 30%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어제도 떴고 오늘도 갭 상승하면서 고가가 3,550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그거 3월 28일 날 추천을 해드렸고, 요거는 따로 기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면 파동이 적용되는 추천드린 건 아니고, 요거 좋다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이 있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같이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혼자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강타자 기법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강타자 기법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이거 길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핵심만 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박스권 수렴 마지막 부분. 자, 어떤 거 이구산업 같은 거 잡아준다 이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이구산업, HB 테크놀로지 잡아드리는데,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일정한 종목들로 수급이 죄다 쏠리기 때문에 지금 막 뜨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되게 좋긴 한데 사실 기법이 녹아든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잡아드리는 강타자 기법이 원래 테마가 수순환이 돈다라고 하면은 자, 이구산업이나 HB 테크놀로지 포지션 같은 그럴 때 위치를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뭐 후행성 뜨고 나서 오늘 유리개판 가고 이미 내려와가지고 윗골이 팍 쏘고 내려왔는데 그거 추천하면은 제가 급등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급등하고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아예 그런 건 쳐다도 보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제 눌림목 매매는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저는 일단 선호하지 않고, 자, 급등 전에 정확하게 포착하는 선행성 지표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정적인 평단가. 왜? 저는 100% 전문가는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는 것 중에 당연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손절 쳐야 되는 종목도 나옵니다. 주식을 무조건 먹어, 무조건 먹는다. 그러면은 저한테 누가 100원만 주면요. 100원만 주면 1년만 제가 그냥 안 쉬고 매매해도 제가 100% 전문가라고 하면은 저는 그 삼성전자 회장님 자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염두에 두실 거면 이왕이면은 우리가 안정적인 평단가를 갖느냐 아니면 삼성전자 96,800원 평단가를 갖느냐는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는 거냐,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이걸 선택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되는 자리에서 저희가 매수 시그널을 드린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실제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3월 22일, 23일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고요. 이 거래일 만에 25% 상승. 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자, 매수 신호가 잘 안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급등이 진짜 터지기 직전에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단가 이 정도만 잡으셨어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이거는 고점까지
제가 뭐 조금 이제 게으른 편이라서 이건 차트를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고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35% 이상은 수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월에 방송국 처음 입성을 하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도 고점으로 치자라고 하면은 추천한 지 5거래일 만에 자 20% 이상 상승. 이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박스권 돌파 부분에서 정확하게 캐치를 해준다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시고 이런 구간, 가격대가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추천 신호가 뜨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종목은 요거는 사실 제가 히든 종목 3월 18일 날 드렸는데 자 이게 조금 문제가 뭐였냐 그때 이게 제가 오늘 이 매수 신호 뜨는 종목이 없어가지고 못 갖고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떴었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이격도 교육 드릴 때 자 이거 요때 추천을 드린 건데 드디어 매수 신호 떴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더 갈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힌트까지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7거래일 만에 15% 넘는 상승이 나왔던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그리고 큐리옥즈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HEB 테크놀로지 앞전에 지금 30% 넘게 수익 나왔던 그날 때 같이 나갔어요. 그날 방송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진짜 대박이었던 방송이었던 겁니다. 그 종목도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3월 28일 히든 종목 아니고 그냥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냥 공개로 요거 하나 드릴게요 해서 매수 신호 떴습니다라고 공개를 해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도 이 거래일 만에 15% 넘는 상승. 그냥 추천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갔어요. 갭든 종목 아닙니다. 분명히 시작가가 아래예요. 기존 종가보다. 그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 남는 수익이 이 거래일 만에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예시 종목이니까 빠르게 할게요. H1B 같은 경우는 평단가 3만 원대 포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서 1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고점이. 그래서 300%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앞전 부분에서는 매수 신호가 뜬다 안 뜬다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발생이 안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보시게 되시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자 매수 신호가 거의 진짜 돌파해가지고 날아가기 직전에 잡아준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 이 포스코 DX 종목에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존 횡보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가 잘 뜨지 않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도 자 22,000원대 포착을 해서 42,650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종목 같은 경우도 저 알테오젠 솔직히 지금 되게 좋게 보거든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자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도 무려 42,000원대 포착을 해줘요. 자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두 번 뜹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셔도 이게 지금 이 두 부분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자 기법의 원리가 돈이 심상치 않게 들어오는 걸 포착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자 잡아낸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있어. 근데 무려 두 개나 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집중감 있게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 추천드린 것 중에 두 개 뜬 거 있죠. 그거 조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무려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 자, 홈런 기법 제가 핵심 조건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것만 기법 받아가시고 요것만 한번 좀 지켜주세요. 자, 어떤 거냐? PSAR이라는 게 이제 파라볼릭이라고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행성 추세 지표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차트에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보조 지표 추가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검색하시고요. 기본값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적용시켰다라고 하면은 캔들 아래하고 밑에 점들이 생기게 돼요. 점이 이렇게 생기고 뭐 위에 갔다가 아래 갔다가 막 할 겁니다.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얘 하방 추세, 캔들 위에 뜨면은 하방 추세, 캔들 밑에 뜨면은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 포착 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1선이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빨간색 굵게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21선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21선 위에서 시그널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돈이 세게 들어오면은
21선 밑에서도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제가 선호하는 초입 시세 매매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눌림목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를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타자 기법으로 포착한 포스코 DX, 포착한 뒤에 무려 500% 넘는 상승률 보였는데요. 강타자 기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성공적인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경농입니다. 매수가는 11,037원이고요. 비중은 9% 담으셨다고 합니다. 농약 제조 전문 업체죠. 3거래일 연속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종가는 1020원에 형성했습니다. 비중이 크진 않지만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경농 어떻게 보실까요? 경농 같은 경우는 테마가 식량 테마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빈대 테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막 이게 국제적인 이슈에서 뭐 식량난이 다시 와서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빈대가 지하철에서 발견돼가지고 방역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다 할 거래량을 못 보이고 소외주로 분류가 되는 걸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자 평단하고 지금 가격하고 그렇게 뭐 손해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다른 종목 갈아타도 그렇게 뭐 리스크가 심한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다른 종목 한번 이거를 투자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경농 다른 종목 추천을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비스 기가비스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4,000원이요. 네. 30%. 비중은 30%, 매수가 74,000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기가비스 네, 오늘 아주 강했습니다. 무려 16%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유리기판 검사 솔루션이 뭐 양산 납품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매도 타이밍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기가비스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아주 핫했는데요. 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평단가에 잡아서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제가 밑줄을 급하게 쳤는데 해당 부분이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예, 예.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들에서 지금 기준 매물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유리기판주가 사실 오늘 쏘다가 많이 밀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근에서는 천천히 익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중이 3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비중이 3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자, 그 다음 저항대 걸리는 구간이 9만 원대 주봉상으로 봤을 때 9만 원대가 확인이 되시거든요. 이거 잡아드릴게요. 자, 9만 원대 확인이 되는데 그 다음 물량까지는 9만 원까지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자, 9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최강 고점이 10만 원 정도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셔서 이렇게 천천히 분할 매도 잡아보시는 전략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대 같은 경우도 잡아드릴게요.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대 같은 경우는 자 67,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 있죠? 해당 부분 이탈을 하시면은 주가가 다시 좀 재미없게 횡보하거나 하방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격 꼭 기억하신 다음에 계획적으로 한번 매도해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기 10만 원 가려면 어느 정도예요? 10만 원 정도 가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 아버님 주식이란 게 흐름을 보시고 매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이 흐름이 불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불그래프를 가시면서 올라가실 건데, 자, 우리가 제가 일단 10% 정도는 익절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 정도 익절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가격대 79,000원대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불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목표가를 9만 원을 잡는 거고, 그리고 9만 원을 넘었을 때 9만 원, 제가 지지는 곧 저항이거든요. 저항은 또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만 원 정도로까지 갔을 때 만약에 그 위에서 9만 원대에서 굉장히 횡보를 잘하면서 수렴을 잘한다고 하면 그 다음 또 11만 원대까지 매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유동성이에요. 제가 막 언제까지 간다, 그거는 점쟁이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버님. 네, 이렇게 기가비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부근에서는 천천히 익절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가격에서 비중의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이후에 9만 원, 10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또한 손절가는 6만 7천 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코아시아 코아시아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700원 10%입니다. 7,700원에 10% 맞으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코아시아, 지난주부터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되긴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6,94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다소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매매 전략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아시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 부분이 사실 지지저항선이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사셨다가 이탈을 할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정석이었거든요. 정석인데 지금 조금 안 좋은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던 대하락의 징조가 조금 보인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흑산병 연속적으로 3개가 있었죠. 그리고 이 바운스가 한 번은 깊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종목이라는 게 한 번은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반등 나오는 부분도 별로 없었다. 반등 나오는 힘도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이 고점 거래량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고점 거래량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종목 이왕 손절을 못 치셨기 때문에 자, 가격대 짚어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줄을 한번 쳐드리면 자, 6,300원 이 구간 이탈한다고 하시면요. 과감하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 투자 실패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만회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버티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본절에서 다 나오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아시아까지 살펴봤습니다. 6,3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는 전략 잡아주셨고요. 만약에 반등한다면 본전에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매수가는 1,600원이고요. 비중은 3% 담으셨다고 합니다. 웹툰 관련주죠. 웹툰 관련주 오늘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4,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비중은 많진 않으시지만 손실폭이 커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키다리 스튜디오 어떻게 보실까요? 해당 종목은 사실 손절은 정말 늦었고요. 예, 버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시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웹툰 관련주 조금 기대가 된다. 앞으로 성장 동력도 있고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이 지금 평단으로는 사실 10,000원까지 가려면 거의 100% 상승을 해야 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확률을 높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지지 저항이 7,500원대 걸린단 말이에요.
이때 걸리는데 여기서 추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저 같으면은 7,000원대 돌파가 나올 때 그때 추매를 조금 태워서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요.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한 8,500원대에서 한번 본전 전부 탈출각을 보시는 게 조금 좋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자체가 이렇게 라운드형 하락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추매하는 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니까, 자, 가격 기억해 두세요. 7,000원 넘을 때 한번 추매 고려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 잡으시고 탈출하시는 방향으로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살펴봤습니다. 7,000원대 돌파가 나올 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매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서 매도 타이밍 잡아가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배팅볼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베팅해 볼 수 있는 배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매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힌트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도의 CXL 생태계 내 최적의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IP 파트너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핫한 반도체 관련주 챙겨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얼른 공개해 주세요. 제가 이제 뜨는 종목 굉장히 싫어하는데 상당히 적폐 섹터거든요. 지금 혼자만 수급 다 쓸어 가니까 고통을 받아요. 이럴 때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기법이 녹아있는 종목은 아니고, 자,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 수급이 워낙 좋으니까 차라리 지금 되는 거를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 관련주고 디램 관련주라는 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숙지하시면 좋겠고,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원래 돌파 매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거 주봉입니다. 돌파 매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자, 어느 정도 윗골이 달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이 여기 보이시죠? 그렇다면은, 자, 제가 어떤 패턴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패턴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자, N자 파동 현대임스 한번 수익 보셨었죠?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파동의 모양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주도 섹터고 지금 현재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수익 그래도 짧게라도 15% 20%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의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삼성전자, 개인 매수 물량 나올 때 정고점 부근에서 유의 관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의 정답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